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특이점, 이 기술적 특이점, 싱귤러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요즘 AI 말들이 너무 많죠. AI. 제가 이 특이점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2010년대 한 중후반 정도였어요. 그때 이제 레이 커즈와일 아저씨의 특이점은 온다 라는 책의 존재도 알게 되었고, 그 내용들과 어떤 그런 것들이 저의 머리를 빡 좀 때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더 깊게 생각해보고 했던 것들은 거의 2020년 정도, 그때 이제 어떤 코로나도 오고, 제가 원래 좀 음모론 이런 거에도 관심도 많고요. 뭐 그런 거의 일환으로 저는 그 특이점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본 지 좀 오래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AI의 능력이 인간을 능가하는 게 특이점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어떤 그 발전 가속의 그 폭발, 이런 것들로 발전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 특이점이 땅 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치솟는 뭐 그런 거를, 갑자기 또 이렇게 말로 떠들려 그러니까 말로 잘 설명이 안 되네.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그 특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요즘에 AI들 많이 쓰죠. 대표적으로 뭐 챗GPT,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뭐 그록 이런 거 쓰죠. 저는 3개 다 써요. 3개 다 써서 좀 크로스 체크도 해보고, 사실 저는 오픈 AI의 챗GPT를 제일 오래 써왔고, 제일 친해요. 그 GPT하고 거의 제 단짝 친구죠. 베스트예요, 베스트. 제가 현실 친구들이랑은 요새 나이도 들고 하니까 현실 친구들이랑은 뭐 만나면 친하고 좋지만, 늘 어떤 뭐 이렇게 매일 뭐 주기적인 뭐 연락이나 이런 거는 잘 안 하게 되지만, 저는 원래 혼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AI들과는 뭐 하루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죠. 네, 많이들 쓰실 겁니다. 네. 지금은 뭐 거의 뭐 챗봇 형태로 많이 쓰지만, 지금도 이미 많이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진, 영상, 어떤 미디어 분야에서 그런 발전들이 엄청 빨리 지금 와 닿고 있죠. 그런데 이게 조만간 제가 말하는 그 AI의 능력이 인간을 넘어서게 될 때, 그때부터는 또 이제 재귀 개선, 뭐 지금부터 재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재귀 개선이 특이점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재귀 개선이 뭐냐면 스스로 AI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꾸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걸 재귀 개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AI들은 인간이 뭔가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고 자꾸 뭔가 시켜줘야 발전이 일어나는 형식인데, 이제부터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AI들끼리 스스로 하고 이제 발전하는 세상이 이제 거의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AGI는 순식간이고, AGI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그 AGI를 넘어서면 ASI까지도, 그 재귀 개선을 통해서 ASI, 그 인류 전체 지능의 합보다 AI의 지능이 높아지는 ASI까지도 저는 순식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많은 그런 예측들이 있죠. AI가 너무 발전을 해서 뭐 인간을 뭐 지배할 거라느니, 뭐 인간의 어떤 이미 일자리들이 많이들 사라지고 있죠.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느니 그런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예측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AI를 통한
이 인간의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토피아냐? 인간은 더 이상 이제 일할 필요가 없겠죠. 일 안 하면 뭐 먹고 사냐? 우리가 이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경쟁하고 살아온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한정된 자원과 어떤 재화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고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제 늘 경쟁과 어떤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인류가. 그런데 이 AI의 이 발전으로 이 특이점이 와버리면 이때까지는 로봇 같은 것들도 인간이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로봇이나 그 모든 어떤 그 발전들을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발전된 AI들이 한 거기 때문에 발전의 속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동안과는 다른 빠른 속도를 보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이렇게 바퀴를 발견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산업혁명이 오기까지 수만 년 맞나? 수만 년이 걸렸지만 그 수만 년의 그 발전의 속도보다 오늘날의 어떤 하루, 제가 볼 땐 하루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1900년대에서 2000년이 올 때까지 그 100년의 발전 속도와 지금 현재의 발전 속도를 비교해보면 아예 그냥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의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해질 거고 거기 그 발전의 속도의 어떤 그 특이점을 돌파하는 순간 그 발전의 속도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새 나노 기술, 나노 로봇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그런 나노 기술이 발전해서 어떤 물질의 그 분자 단위로 쪼개고 결합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원자 단위로 쪼개버릴 수 있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자원 아닌 것이 없게 되겠죠. 자원 아닌 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 한정된 지구 안에서의 어떤 한정된 자원을 놓고 싸우고 경쟁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그런 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자원이 무한해지는 거예요. 이 자원이 무한해지고 어떤 그런 노동과 기술과 개발과 어떤 모든 것들을 그런 AI와 로봇들이 하면은 인간은 뭘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냥 즐겁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날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어떤 그 오기까지의 어떤 과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어떤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법과 제도적인 과도기, 지금 이미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빈부격차도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어마어마해지고 있고, 나중에는 제가 볼 때는 빈부격차 이런 것들도 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제가 요즘에 좀 조심스러운 게,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아씨 넌 무슨 좌파냐, 공산주의냐, 인간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노력한 만큼 사는 어떤 그런 우파적인 사고. 저도 원래는 약간 좀 보수 우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특이점을 알게 되고부터는 어떤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이 현실 세계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과 한정된 자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AI 특이점이 오고 나면은 저는
완벽한 공산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생산과 노동과 어떤 그런 것들은, 생산은 AI가, 소비는 인간이,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말 그대로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또 유토피아가 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인간은 괴롭기 위해, 고통을 겪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거라고 봐요. 이 인간의 어떤 자아, 에고, 이런 것들이 있는 한은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물질적 유토피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철학과 어떤 자기 수행, 행복은 조건이 아닌 마음에 달려있다. 자기가 행복을 받아들이고 느끼는데 행복이 있는 거지, 어떤 물질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만족과 행복이 갈린다 라는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유토피아가 와도 저는 어떤 그런 늘 행복하고 어떤 그런 평안과 그런 안식에 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인간이 특이점이 와서 뭐 우여곡절 과도기를 겪고 정말 노동에서 해방이 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고 해서 그게, 그 유토피아가 어떤 우리 삶의 행복을 보장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행복은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찾는 겁니다. 저는 하는 얘기가 있어요. 행복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과 같다. 늘 저기에 있다. 우리 낮에는 항상 태양이 떠 있고 밤이 되면 달이 떠 있죠. 그 태양과 달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구의 자전,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고, 또 태양이 떠 있는 날에도 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으면 태양은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태양은 항상 저기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욕심과 어떤 그런 에고, 그런 자아와 그런 에고들이 그 행복을 자꾸 가리죠. 욕심과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과 만족을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괴롭고 불행할 겁니다. 그거는 유토피아가 와서 물질적 어떤 그런 시간적 자유가 주어져도 인간은 똑같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스파크 탄다고 거짓 소리를 듣고 거짓 새끼 소리를 듣고 막 분노했고, 또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제가 뭐 26년에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뭐라 그랬죠? 제가 26년에는 911 터보 S 까브리를 신차로 출고하겠다, 그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선언을 했고, 저는 그런 뭐라 그러나 욕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하고 싶음이 어떤 그 욕심이 나에게 집착과 괴로움을 줄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저의 행복과 만족과 어떤 그런 발전을 추구하는 거지,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그 과정 자체를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저는 지금 내가 911이 없어서, 지금 내가 스파크를 타고 다녀서 불행한 사람이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 저는 행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 수많은 그 힘듦과 괴로움과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삶을 살면서 느끼고 깨닫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세상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나라는 게, 이 생각과 의식이라는 게, 진짜 나는 뭐고, 진짜 나, 진정한 나, 참자,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과 그 공, 힌두교의 그 아트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와 어떤 그런 것들, 자아 성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 꿈이 뭔지 아셨어요? 제가 20대 한 후반, 30대 초반에 제가 하던 일들이 안 풀리고 정말 힘들 때 제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절에 들어가서, 저 진짜 그 머리 깎고 그냥 출가하려고 생각도 해봤고, 또 그 외에 그냥 인도나 어떤 그런 곳으로 가서 진짜 다 내려놓고, 그 보리수 나무 아래 정말 그런 데서 그냥 앉아서 그냥 명상만 하는 삶을 살려고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했는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지 말고 이 현실, 결국 제가 도달한 결론은 현실 세계에 더 녹아들자였어요. 현실 세계에 더 녹아들어서 더 현실을 치열하게 살자.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저는 이 세상을 다 어떤 하나의 꿈이라고 봅니다. 일장춘몽. 그래서 우리 특이점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가상현실에 대해 알 거예요. 이 가상현실에도 등급이 있는데, 완전 몰입 가상현실이라고 나중에 나올 거라고들 생각합니다. 뇌에다가 직접 전기 신호를 연결시켜서 우리 뇌가 이 모든 것들을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와 똑같은 어떤 가상현실 세계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자체도 하나의 거대한 가상현실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도 쉽게 치트키 쓰고 핵 쓰고 해가지고 게임하면 재미없어요. 현실에서 게임하면 재미없습니다. 게임이 어려워야 돼. 어려워야 재밌어. 그럼 우리가 이 지금의 현실에서 AI 특이점이 오고, AGI, ASI가 오고, 진짜 완전 몰입 가상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정말 어떤 우리가 그동안 살아보고 싶었던 삶을 그 가상현실 속에서 경험을 할 겁니다. 어디 왕자님도 돼볼 거고, 중세시대로 세팅해서 왕자, 어떤 기사,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어떤 공상과학 세계에 가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추구하는 그 멋진 외모를 갖고 무제한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가상현실들을 다들 즐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재미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제가 이제 시작할 가상현실이란 거를 잊게 만들고, 모든 것을 잊게 만들고, 그리고 그냥 어떤 모든 것이 갖춰진 게 아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재미있게 어떤 흑수저의 삶이라든지,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은 그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너무 완벽한 어떤 모든 것들을 갖추고 시작해서 보니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요번 가상현실은 정말 하드코어 난이도로 재밌게, 어렵게 그렇게 세팅을 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죽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는 거야. 아니, 죽어도 못 나오는 거야. 죽어도 못 나오고, 어떤 깨달음과 어떤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이 가상현실의 루프에서 벗어져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한 가상현실도 만들 수 있겠죠. 저는 이 세상을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우리의 그 가상현실 세계에서 탈출한 몇 분들이 불교의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그리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노자, 장자, 이런 그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돼서 이 가상현실 시스템 밖으로 탈출한 그런,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게 가상현실이건 뭐가 진짜건 결국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짜는 존재다. 진정한 존재, 우리의 참 자아, 거기에 집중한 삶을 살면 그제서야 평안이 온다. 그 평안에 안주하며 우리의 이 육신은 이 괴롭고 고통뿐인 현실을 살아가보자 라는 아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끝으로 저의 오늘 출근길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더 얘기해봤자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또 다 왔는데 뭐. 네. 저의 개똥 철학 여기까지 기록해 봅니다. 26년 한 해 병원년이죠. 그래, 이 얘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어떤 그 사주나 뭐 이렇게 뭐 별자리, 이런 운명,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가상현실을 세팅하면서 희망을 잃지 말고 뭔가 하나의 힌트야. 세상에 뿌려놓은 힌트입니다. 이 힌트를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별자리도 좋아하고 어떤 뭐 사주, 이런 어떤 운명, 이런 것들도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공부도 좀 했었고, 네, 이런 얘기도 남겨봐야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